버스 기사입니다. 네, 버스 기사고요. 저는 현재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펜션 픽업 서비스 차량을 8년째 몰고 있는 펜션 픽업 서비스 전문 기사입니다. 제가 먼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취미 생활로 브이로그식으로 찍을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펜션 픽업 서비스라든가 버스 운전 또는 운전 상식, 그리고 운전 업종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 그리고 가평 지역의 펜션에 대한 소개와 여행지 정보, 먹거리 정보 같은 거를 시간 날 때마다 업로드해서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항상 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손님을 펜션에다 모셔다 드리고 빈차로 내려가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스 회사, 특히 노선버스, 시내버스 혹은 그 시외버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좌석버스 있죠? 네, 방역버스라고 하죠. 그러한 버스 기사들이 주 52시간으로 바뀌고 나면서 준공용제가 됩니다. 특히 경기도 일대로 경기도권들은 준공용제가 실시가 되면서 버스 기사들이 많이 모자라서 버스 기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나름 그래도 운전직이라는 게 전문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몰고 다니는, 운전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운전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자 위주로 버스 회사에서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험자들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버스 운송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에는 화성, 그리고 충북에 음성인가요? 충북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그 지역마다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인원수를 할당을 해서 뽑아가지고 경기도권 내에서는 화성에 가서 약 열흘간의 전문 교육을 받고 그 경기도권에 있는 버스 회사라고 취직을 조건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7년 넘게, 거의 8년 가까이를 했던 이 픽업 서비스 일을 그만두고 10월 말까지 하고 화성에 있는 운전자 양성교육에도 직접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조금 제가 느끼는 바가 생각보다는 많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하고 다시 전에 일하던 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재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요, 첫 번째, 버스 운전이라는 것은 25인승도 있지만 거의 45인승 위주로, 30인승에서 45인승 위주로 해서 운전하는데, 버스 회사에서는 차 한 대당 몇 억씩 가는 차를 함부로 이렇게
기사들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다 또 교육을 그만큼 하고 경험을 있어야지 그거를 내주는 거지, 괜히 초보자들한테 무조건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내줬다가는 안전사고 나갖고 인명사고로도 나면 큰일입니다. 차 또 몇억 원짜리 파손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느낀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였냐면은 기존에 이제 경험자로들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하시고 무슨 버스, 관광버스나 마을버스나 아니면 혹은 화물 운송자, 대형 화물 운송사에서 운송직에서 저기 이렇게 하시다가 몇 년에서 혹은 몇십 년 운전하시던 분들이 와도 버스 회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런 버스 회사들에서 봤을 때 단 열흘 만에 교육을 받고 온 그런 버스 운송사 양성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을 복귀해 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니네들이 알아봐야 뭘 알겠느냐, 니네들이 운전해봐야 얼마나 운전하겠냐, 니네들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 것이며 니네들이 뭘 한다고 깝치느냐, 이 식이에요. 그냥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교육을 시켜놓고, 자, 자기네들은 이만큼 노력을 하니까 회사에다 떠넘기기를 합니다. 네, 가서 자, 우선 받아라. 니네들이 평가를 해서 취업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은 몇 명씩 받아라 하고 밀어넣어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밀어넣기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버스 회사에서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양성교육을, 운전자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받습니다. 예. 등기별로 이렇게 계속 쭉 와요. 그래서 원서를 받고 실습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버스를 잘 몰면은 이제 버스 노선에 투입을 시켜드리는 거고, 버스 모는 게 시원치 않고 뭐 잘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 뭐 이렇게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계속 버스만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지치면은 그냥 그만두고 뭐 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을 쌓고 오면 경험자 우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운전을 많이 해봤으니까는 운전에 대해서도 터득하는 것도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터득하는 것도 빠를 것이고, 대처하는 능력도 빠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스 회사 측에서는 잘 타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사람을 뽑지, 잘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전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열흘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해도 대부분들이 버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10일간의 교육을 받는데, 말이 10일이지 제대로 운전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몇 년 동안 8년을 넘게 대형차를 운전하면서 저 역시도 어려운 게 운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승객을 모시고 다니는 일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많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안전사고와 경험입니다. 승객들은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가다가 그게 다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막상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빠르겠죠, 경험자들이.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 이 차는 뭐가 이상이 있으면은, 아, 빨리 이 차를, 이게 운행을 감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 운행하지 않고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클러치 쓰는 습관을 가장 싫어해요. 그럼 방클러치를 쓰는 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평생 방클러치 쓰는 거예요. 방클러치 쓰는 사람들한테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험 없고 잘 못하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운전자 양성 교육이라는 것이 썩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게 그거를 하고 와서 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선버스에서 마을버스 같은 데는 받아줄 수도 있겠죠. 어차피 마을버스라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저렴한 그 비용이라기에도 뭐라도 저렴한 그 월급이라든가 그런 걸 주면서 거기서 또 경험을 쌓고 운전자들은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를 가든 무슨 관광버스를 가든 어딜 가서 이렇게 경험을 쌓고선에 준비하는 과정이 바뀌는 게 그나마 마을버스예요. 자,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노선버스로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광버스를 시작해서 노선버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전에는 2년 정도가 있어야 노선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요즘은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경험들이 없어요. 언덕길 경험, 눈길 경험, 빗길 경험. 이런 분들이 열흘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몸에 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해서 사고 유발도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좋은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이 운전자 양성 교육이 10일간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준다니까는 많으시는 분들이 그거 취업 해준다. 그런 조건에 혹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노선버스 타면은 300만원 이상의 월급 받고 3천만원 이상의 그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취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 받아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탄탄한 회사일수록 자꾸 잘 안 받아주고 경험자들 우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밀리는 거고, 물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실습 기간을 통해서 실습 기간에서 잘 하면 빨리 취업이 되는 거고 잘 못하면 계속 그냥 뒤로 밀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하셔도 돼요. 경험을 삼아서.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당장에 내가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버스 운전을 종사자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화성 운전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가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은 크게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노선버스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저 역시도 거기에 혹했던 거가 뭐냐면 주 52시간 근무하고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근무 조건들이, 그전에는 막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화성 운전자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10월 말에 그만둬가지고 11월 14일부터 교육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이 염두가 돼서 포기를 하고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어서 말씀드릴 거면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 대부분들이 이제 주거지 위주로 이제 배정을 받는데 주거지 위주에서 여유치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어도 해야지, 숙식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이상 깨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이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또 못 알아보고 하시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점도 알아보시고 잘 결정해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요. 저는 다만 제가 느꼈던 점을 이렇게 짤막하거나 영상 하나 올린 거고요. 물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제도이지만 사실 막상 교육을 받고 나면은 뭔가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하셔도 좋지만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 좀 실력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짤막하나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별로 없고 운전 중이라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범위와 제가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또 준비하는 서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논의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감사합니다.